돈 쓸 때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합리적이지만은 않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지갑을 쥐고 흔드는 이 돈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가장 크게 돈 쓴 거, 아니면 제일 사소하게 쓴 돈이라도 좋아요. 어떠셨어요? 난 계획대로 썼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가 꽤 이성적이라고 믿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의 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그 단단하다고 믿는 이성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제가 아주 간단한 테스트 하나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행동 경제학에서는 정말 유명한 문제거든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계산기를 하나 사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차로 한 20분만 가면 5달러를 아낄 수 있어요. 똑같은 20분, 똑같은 5달러예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지금 사려는 계산기가 15달러인데 저 가게에선 10달러에 판대요. 운전해서 가시겠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 이번엔 계산기가 좀 비싸서 125달러짜리예요. 저 가게에선 120달러에 팔고요. 자, 이번엔 어떠세요? 운전하실 건가요? 결과가 진짜 놀랍습니다. 보세요. 15달러짜리 싼 계산기를 살 때는 무려 68%가 당연히 운전해야죠 라고 답했어요. 근데요, 125달러짜리 비싼 계산기일 때는 고작 29%만 가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아끼는 돈은 똑같이 5달러, 들어가는 시간도 똑같이 20분인데 말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똑같은 선택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나 다르게 행동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보다 비합리적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뇌 속에 꼭꼭 숨겨져 있는 이 수수께끼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죠. 그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 뇌는요, 돈의 가치를 절대적인 액수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상대성이라는 함정인데요. 저기 왼쪽 원을 한번 보세요. 15달러 중에 5달러는 전체 가격의 3분의 1이나 되잖아요. 엄청 큰 할인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오른쪽 원을 보면 125달러 중에 5달러는 거의 티도 안 나는 작은 조각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똑같은 5달러인데도 말이죠. 어떠세요? 이제 아까 그 계산기 문제의 비밀이 좀 풀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우리 뇌는 도대체 왜 이런 상대적인 판단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일종의 정신적인 지름길을 쓰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다 따지기엔 너무 피곤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지름길이 가끔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바로 그 결함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전망이론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모든 판단에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 둘째, 이익이든 손실이든 그 크기에 대한 느낌이 점점 둔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0원 벌었을 때의 기쁨이랑 1억 벌고 나서 추가로 10,000원 더 벌었을 때의 기쁨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10,000원을 잃었을 때의 그 쓰라린 고통이 10,000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거의 2배는 더 아프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공감되시죠? 이 그래프가 바로 우리 감정의 지도를 딱 보여주는 건데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익 곡선보다 왼쪽 아래로 뚝 떨어지는 저 손실 곡선이 훨씬 더 가파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10,000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00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익을 쫓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존재인 거죠. 아까 말한 기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내가 2,000달러를 갖고 있다가 1,500달러가 되면 500달러를 잃었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쁘죠. 근데 1,000달러에서 시작해서 1,500달러가 되면 500달러를 벌었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잖아요. 어때요? 결과적으로 내 손에 쥔 돈은 똑같이 1,500달러인데도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그 기준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심리적인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특히 돈을 쓰고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지불의 고통이라는 개념인데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2장 꺼내서 낼 때
그 뭔가 마음 한구석이 아릿한 느낌 다들 아시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신용카드로 삑 하고 긁을 때는 어때요? 이상하게 그 고통이 훨씬 덜하단 말이죠. 왜냐? 내 돈이 실제로 나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깐요.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우리에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진짜 화폐는 감정이다. 이 말처럼 우리의 돈 관리는 이성적인 계산보다는 감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돈 주머니를 여러 개 만들어둬요. 이건 월급 주머니, 이건 꽁돈 생긴 보너스 주머니,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여행 자금 주머니, 이런 식으로요. 이걸 심리회계라고 부르는데요. 진짜 재밌는 건 월급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이랑 보너스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을 무게가 전혀 다른 돈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또 다른 딜레마를 하나 던져볼게요. 월 이자율이 2.42%나 되는 비싼 빚이 있어요. 이걸 갚기 위해서 힘들게 모아둔 장기 저축을 깨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빚을 놔두시겠어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요? 이 결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심지어 금융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들 중 무려 63%가 저축에 손대는 대신 고금리 할부로 아이폰을 사겠다고 답했어요. 아니, 금융 전문가가 될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아까 말한 심리회계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내 집 마련 저축이라는 주머니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신성한 돈이었던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저축을 깨서 비싼 이자를 막는 게 100번 맞지만 감정적으로는 그 신성한 주머니를 여는 고통을 건들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이런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이 지금 바로 오늘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인류의 아주 오래된 이 심리적인 약점들이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기술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 그래프, 이건 그냥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클릭 몇 번, 터치 한 번으로 돈을 쓰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 연구 참가자가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건 뭐 돈을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클릭 한 번이면 결제가 끝나버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지불의 고통을 느낄 새도 없는 거죠. 이렇게 지불의 고통이 거의 사라져버린 세상. 이게 과연 소비자에게는 천국일까요? 아니면 우리 지갑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린 걸까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버와 일반 택시의 비교인데요. 옆에서 실시간으로 빨갛게 숫자가 올라가는 택시 미터기를 보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갑을 꺼내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할 때의 그 느낌, 그리고 그냥 차에서 내리면 앱에서 알아서 결제가 싹 되는 우버를 탔을 때의 경험.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데이터가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기술이 이렇게 지불의 고통을 없애주니까 우리는 그만큼 더 쉽고 더 자주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를 조종해온 뇌의 비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우리의 행동 패턴들이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건 곧 우리가 여기에 더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결국 이 돈의 심리학은요, 어쩌면 기술과 우리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기업들은 우리의 이런 비합리적인 면을 파고들어서 어떻게든 돈을 더 쉽게 쓰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약점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의 합리성을 더 단단하게 지키고 더 나은 금융 습관을 만드는 멋진 도구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